여기 들어오신 분들하고 소통을 나누는 쪽으로 시간을 한번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의 얼굴 대신 귀여운 러버덕이 반짝거리면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제 얼굴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의 눈에 심각한 건강을 해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 대신 저 귀여운 러버덕과 제가 타고 있는 바이크의 키홀더를 제 화면에 띄우도록 좀 하겠습니다. 저 뭐지? 너무 게을러졌는지 며칠 동안 수염도 안 깎아가지고 지금 수염이 북실북실해요. 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유로5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게 왜 오늘 이 이야기를 가져왔냐면은 많은 라이더분들께서 좀 걱정하고 계시는 문제 중에 하나이긴 하더라고요. 좀 어느 정도 소식을 좀 찾아보니까 근데 깊게 파고들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일단은 유로5가 국내에 적용된 게 올해부터고 올 초부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올 초부터 유로5가 적용돼 가지고 유로4로 제작되던 바이크들이 내년부터는 아마 수입이 좀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특히 저배기량 바이크들이 국내에서 들여오지 못하기 때문에 퀵이나 배달하시는 분들이 좀 피해가 발생하는 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런 유로5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오늘 좀 간략하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유로5라는 것이 뭐냐? 요거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살짝 하고 갈게요. 자, 유로5가 뭐냐면은 유럽의 다국에서 유럽연합에서 지정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말하는 단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몇 년도냐 1995년도인가 97년도인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건데 우리나라에 적용된 거는 이제 유로5고 유로6는 정말 깐깐해요. 까다로워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유로4나 5나 그 기준치를 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배출가스 부분에 있어서 자세한 기록들을 보니까 수치들을 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들은 없어요. 유로4하고 5는. 문제는 우리가 타고 있는 바이크가 현재까지는 유로4의 기준으로 엔진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시판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국내 정부에서는 이 유로5의 완벽한 적용을 올해에 하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올해 유로5로 확 적용해버리면은 그걸 대처하지 못한 이제 자동차 제조 회사들 그런 데서 대응을 못하니까 1년을 유예를 더 걸어가지고 내년부터 유로5를 적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예 기간을 뒀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저배기량 바이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안 나올 수도 있다. 유로5에 대한 대응 자체를 못하고 도태될 것이다. 그렇게들 이제 보고서 이제 단종될 것이다라고들 많이들 예측하고서 예상하고서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유로5가 저배기량 뭐 스쿠터 그리고 언더본 바이크 뭐 그런 것들에 다 적용이 되게 됐고 그리고 그런 엔진들이 다 만들어져서 이제 2021년도에 장착돼서 나오는 걸로 이미 발표가 다 났어요. 다행히도 얼마 전에. 근데 이건 솔직히 저배기량 타시는 분들 그리고 배달하시는 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사항이에요. 제가 봤을 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물론 대배기량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뭐 유로5, 유로6 뭐 그런 거 적용하기는 쉬워요. 쉬운 이유가 뭐냐면은 연료 분사량을 줄이던가 좀 더 안전 연소를 시키던가 아니면 출력을 줄이던가 혹은 촉매를 한 번 더 거치던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대배기량 같은 경우에는 그런 쉬운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배기량들은 그게 힘들거든요. 일단 배기량 수가 작기 때문에 적은 배기량에서 많은 출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출력을 줄여버릴 경우에는 사람이 타고 다녔을 경우에 뭐 언덕길을 올라가나 그랬을 때 굉장히 불편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배기량은 유로5에 대응을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올해까지 시판되고 있는 유로4가 적용된 엔진에 저기랑 바이크들을 갖다가 미리미리 사둬라, 구입해둬라,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기는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소식들을 보고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굳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왜? 자, 잘 생각해 보자고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바이크의 시장이 가장 큰 국가가 어디일까요? 요거에 대한 답만 나오면은 답은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바이크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바이크를 만드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 바이크를 많이 타고 다니는 국가들 어디가 있나요? 자, 요렇게 있어요. 일본, 대만, 태국, 베트남, 미국, 뭐 유럽 연합 국가들. 자, 요런 국가들을 봤을 때 요 국가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바이크를 정말 잘 만든다라고 할 수 있는 국가는 일본하고 그리고 미국, 유럽 국가들이겠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의 바이크 시장은 유럽과 미국이 가장 큰 고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뭐 유로4가 적용된다, 유로5가 적용된다, 뭐 유로3가 적용된다, 뭐 그런다고 했을 때 일본에서는 그거에 대한 정보를 일본 각 기업들이 바이크를 만드는 기업들이 그 정보를 갖다가 수집을 안 했을까요? 이미 받아들이지는 않았을까요? 그 정보를 갖다가 미리 취합해가지고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럴 일이 없다고요. 그럴 일이 없다고요. 이 회사라는 것들이 기업이라는 것들이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고 빠삭한 집단들인데 그런 걸 모르겠냐고요. 그쵸?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요. 언제쯤부터 뭐 유로 몇이 적용될 거다. 그러니까 그거에 충족되지 못하는 뭐 자동차 엔진이나 뭐 배기량이 나오면은 시판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해가지고 그 기한을 두고서 연구 개발하고 만들 수 있는 기한을 분명히 줄 거라고요. 그런 게 다 정보가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빠르게 그런 고급 정보들이 빠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걸 대처를 분명히 안 했을 리가 없다고요. 전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걸 듣고서 유로5가 적용되겠다, 유로6가 적용되겠다, 뭐 그런 거를 듣고서 분명히 그때서부터 연구 개발을 시작을 했을 겁니다. 해가지고 만들어냈죠. 이번에 새로 발표한 저희 PCX 신형 2021년형 125cc 모델이 유로5에 대응하는 배기가스 배출량을 충족했습니다. 충족했어요. 이미 그걸 다 했어요. 혼다에서 이걸 다 발표를 했고 혼다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ESP 플러스 엔진이라고 하나? 뭐 요런 거 요거를 장착해가지고 유로5에 대한 기준을 맞췄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아니 뭐 그거 뭐 유로5 때문에 우리나라에 뭐 못 들어온다 뭐 그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바이크를 만들면 모르겠지만 이 대한민국 바이크 산업은 이미 끝났잖아요. 언제부터 끝났는데 몇 년 전에 끝났는데 대림마저 나가리가 돼버렸는데 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전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